This is a preview file. For example, use only. 우리가 보통 또는 종종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한자 말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아닙니다. 한번 써보면은 유유상종.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는 무리 육자입니다. 무리. 무리와 무리가 서로 따른다. 이 얘기는 같은 무리끼리 하나의 그룹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물은 물끼리 뭉쳐서 놀고 기름은 기름끼리 뭉쳐서 논다. 같은 종류끼리, 유는 물이니까 종류 하면은 종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성질을 가진, 그리고 같은 조건을 가진 그러한 무리끼리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대법칙 속에서, 법칙 안에서 우리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관계성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이라는 말을 쓰죠, 인연. 자, 인연이란 말은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관계를 이룬다. 또는 관계로 묶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연. 우리 삶 속에서 인연이라는 말은 참 빈번하게 잘 쓰여집니다. 물론 이 불교라는 그런 그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그 인연이라는 말은 참 소중하게 쓰여지는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 삶 속에서의 이런 인연이라는 단어는 매우 빈번하고 또 굉장히 친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인연을 이루는 그럼 대상들은 누구냐? 그것이 육친적으로 가깝게는 부모, 형제가 될 것이고 또는 친지, 친구, 또 동료, 이런 관계성이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인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사랑과의 관계로 인연을 논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 또 인연이 또 맺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재물적인 인연이 있느냐, 또 내가 직장에 인연이 있느냐, 또 사업성에, 사업하는데 나는 인연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공부하는 인연이 나한테 와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이성 간의 인연은 또 어떠한가?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연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물망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촘촘하게 얽혀 설켜 있는 인과관계, 인간관계 또는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인연이라는 큰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오늘 공부할 그 주제는 바로 이성 간의 인연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성이라면은 남자일 경우는 여자가 되고 여자일 경우는 남자가 됩니다. 자, 그때 과연 나하고 인연을 맺는 대상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지나가다 마주치면서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아무런 그런 관계성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항상 무엇인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일을 공유하든가 어떤 상황적으로 공유하는 그러한 조직 속에 있는데 인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인연이라는 것은 맺음인데 그 맺음에 어떠한 조건이 반드시 개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연이 없을 것 같아도 이상하게 무엇인가에 끌려서 인연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성 간의 인연을 이제 여자의 관점에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자인 경우에 바로 이 사주 구조도에서 이것이 여자가 됩니다. 물론 여자의 사주에서 여자의 일간이 됩니다. 여자의 일간이 이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좀 후에 사주를 직접 이제 해석을 해 볼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주에서 병화가 바로 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명에서 일간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이성인, 나와 인연이 되는 남자의 자리는 바로 관성의 자리가 됩니다. 이 관성의 자리입니다. 이 관성은 이 여자에 있어서 남자가 됩니다. 남자. 관성이라는 자리는 바로 나를 극하는 자리입니다. 이 극이라는 것은 이 극인데요. 극은 이길 극자입니다. 나를 제압하고 나를 제압하는, 지배하는 그러한 글자가 바로 관성이 됩니다. 자, 관은 전에도 많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관이 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간이 죄를 극해도 죄를 소유하는 뜻이고, 관이 일간인 여자를 극해도 극하는 요 관점에서는 바로 소유를 하겠다, 또는 내가 지배를 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여명의 사주에서 이성 간의 관계를 볼 적에는 바로 관성의 동향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성은 나한테 오는 압력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관성은 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인연되는 남자는 반드시 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반드시 나한테 오는 그러한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연이 되는 어느 순간에 이 관성은 바로 나의 이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무조건 관이라는 글자가 사주에 있으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변수가 거기에 작용하느냐? 이거의 관점을 오늘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서두에서 제가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법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뭉치고 그 서로 따르는 그러한 그 원리로 되어 있다.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 인연을 만들어내는 큰 법칙이 됩니다. 만남을 만들어내는 거죠. 남녀가 서로 만나고 있다 해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유상종의 법칙입니다. 그럼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고 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전에 그 예를 들었던 물은 물끼리, 이것은 물은 물끼리 놀고 기름은 기름끼리 논다. 그렇죠? 아주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물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건 아닙니다. 사람한테 갖고 있는 성정에 어떠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기운의 세계입니다. 이걸 기세라고 합니다. 기세. 자, 그래서 기세가 같으면 됩니다. 자, 남자의 기세와 여자의 기세가 같은 것이 유유상종입니다. 사람을 뭐 어떻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성품이 어떻다 저렇다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유상종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끈은 바로 기운의 세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유가 됐든지 남자의 기세와 여자의 기세가 동등하면은 이것이 인연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여기서 세 가지의 그 어떠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세가 같은 경우가 있고, 남자 기세, 여자 기세가 있는데, 남자 기세가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 기세보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여자인데, 이거보다 이 관의 기세가 월등하게 강하게 나타나 있다, 사주에. 그리고 어떤 운에서 그렇게 온다. 했을 때, 이때는 인연이 안 됩니다. 인연이 되는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또한, 남자의 기세와 여자의 기세를 했을 때, 여자의 기세가 더 강하다. 이런 경우에도 인연이 되지 않습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기세를 가진 두 개체끼리 서로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좋아서 또는 뭐 어떤 생김새가 호감적이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운의 기세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우주에서 주는 그 한 개체의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포장을 한다 해서 화장을 하거나 옷을 잘 입는다 해서 그 에너지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내재된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기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과 마음이라는 그것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서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기와 상대를 비교해서 기세가 어떤가는 그거는 자연적으로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학에서 그 기세의 관점을, 기세의 강약을 아주 중요시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기세의 강약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강약의 구조가. 그것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유유상종에 따라서 인연이 만들어지고
인연은 반드시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 속에서 펼쳐지는데 아무리 이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은 서로 기세가 거의 동등할 때 이루어진다. 이것이 차이가 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를 사주를 봐줄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사주를 놓고 자기가 어떤 인연관계가 어떤가를 또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바로 기세의 강약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얻어지는가에 대한 판단은 바로 일간과 대상인 어떤 수단에 대한 기세 강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이 옆에 있는 사주를 놓고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오래됐습니다만은 하나 여자분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저한테 감정을 받아본 그런 사주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때 한 30대 말쯤에 온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때 와서 33대원에 와서 30대 말이면은 42살까지죠. 요때 와가지고 결혼을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대답한 내용은 43살이 돼야 이때 당신에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리 남자가 와도 당신 눈에 차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서 43살 되는 이 대운의 병자년, 그러니까 45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병자년이 올 때, 이때 당신이 원하는 정말 좋은 남자를 이때 만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한 여인의 명주입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 판단의 근거는 바로 유유상종에 있습니다. 인원을 이루는 그러한 조건이 기세에 동등한 그 상황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소에 남자 이성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었을까요? 한 것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간이 병화니까 여기 이제 병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병화의 기세를 보면은 병화가 인에서 장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인에 장생을 하고 목욕지가 됩니다. 이 네 개의 글자 중에서 그래도 기세가 있다고 하면은 장생과 목욕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세가 강하지 않고 좀 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주 현상이 자, 그렇다. 그리고 병화에 대한 관성이 관인 이 남자가 여기 이제 포진이 되는데요. 자, 관으로 보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관성인 계수를 보면 됩니다. 왜? 수국화하기 때문에 관성으로 작용하죠. 계수. 정관이 됩니다. 정관. 야, 정관이 이 여인의 이제 남자가 되겠죠. 자, 정관의 기세를 보면은 이 또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계수가 묘에서 장생을 해서 인에서 목욕지가 되고 술에서 세지가 됩니다. 장생, 목욕, 세지의 기운을 탔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운은 바로 요
개수가 세지가 됩니다. 세지. 세지의 기운은 장생이나 목욕 기운보다 12운성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장생이나 목욕에 비해서 그래도 강합니다. 이거보다 이게 좀 강하다고, 한 중간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자기 기세가 약하고 정관의 기세가 좀 강합니다. 이거는 타고난 원국 팔자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때 타고나서 결혼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을 가진 이 명조가 이 운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보세요. 33살, 23대 맞춰 33살 정도 됐을 때, 자, 23살부터 이때 미라는 글자가 옵니다. 물론 천간에 이제 정화도 오겠죠. 비견이 여기 오겠고, 겁재죠, 겁재. 겁재가 오겠고, 그 다음 미가 오기 때문에 병화가 아까 장생과 목욕지보다 더 강한 병화의 미는 세지입니다. 그보다 좀 강하죠. 세지의 기운을 여기서 병화가 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슷합니다. 개수하고. 이때가 유유상종입니다. 자, 이때 유유상종의 기운을 만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때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할 거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때 결혼을 못하고 이 대원까지 넘어옵니다. 33살 되면은 오라는 기운이 대운이 받쳐줍니다. 병화를. 자, 병화가 오를 타면은 왕지입니다. 왕지면은 이만큼 큽니다. 이제 최상의 기세를 갖추게 돼요. 본인은. 그에 비해서 관인 개수는 아까 개수가 술에서 세지라고 그랬죠. 세지 이상의 기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이 명조는 남자를 바라볼 때 저 밑으로 봅니다. 별로 남자에 대한 호감을 못 느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렇습니다. 요 운에 33 대운에 틀림없이 남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그 만나는 어느 남자가 됐든지 간에 자기보다 기세가 약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의 기세 강하죠. 여기 해당되겠죠. 하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0대 말쯤에 와서 저한테 와서 제 말을 듣고 기다렸던 거죠. 자, 그런데 43살이 되면은 이때 사라는 글자가 옵니다. 물론 천간에 을이 옵니다. 을은 바로 여기 되겠죠. 그렇죠. 을. 을이 여기 오면은 을이 인목을 탑니다. 인묘. 그렇죠? 목국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인성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관성하고는 관계가 없죠. 단지 따져볼 것은 일간과 관성의 관계를 보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유유상종의 관계를 보라고 하기 때문에 인성은 이 명조가 사회활동을 하는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러한 운이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생해가지고 이게 기세가 커진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 자체의 뿌리로서의 기세를 노려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라는 글자입니다. 아까 병화가 오화를 타고 있다가 이제 병화가 사화로 바뀝니다. 자기의 뿌리 자리가. 사는 병화의 입장에서 걸록의 자리입니다. 자, 왕지나 걸록이나 그 기세는 강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사라는 글자가 와서, 개수가
사를 받기 때문에 계수의 역량이 커지는 건 아니다. 더 작아지겠죠. 이 세지 이상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가 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신합. 여기 지지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까지 지지에 대해서 제가 논한 적이 없는데, 자, 이제 이러한 지지의 어떤 육합이죠. 육합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또 다른 오행.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신합 수가 나옵니다. 수. 자, 수기가 하나도 없다가 또 약하다가 신이라는 사라는 대운이 오면은 원국의 신과 합해서 수라는 강력한 기운을 크게 만들어냅니다. 이때 이 계수는 바로 이 수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기세가 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43살 되면서 틀림없이 남자하고 인연이 생겨나는데, 그때 이 일간의 입장에서, 이 여자 입장에서 이 관을 바라봤을 때, 남자를 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남자가 됩니다. 이게 10년간 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뭐 이 안에 남자를 반드시 만납니다. 43살 지나서 44, 45일 때 병자 세운이 옵니다. 병자년이 옵니다. 이때 자수가 오죠. 자수가 오면은 계수가 자에 임하면은 바로 걸록이 됩니다. 걸록이 되는 동시에 자가 또 신자진, 그렇죠? 수국을 또 만들죠. 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와 그 다음에 신자의 삼합에서 만들어진 수와 또는 이 자의 본래의 수, 이 계수는 굉장히 강황해집니다. 이때 나보다 이 여인이 보기에 일간에서 이 관성을 볼 때 굉장히 뚜렷한 모습의 이성의 모습으로 남자가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찬란한 모습의 남자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여자는 절대 남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기세가 둘 다 최상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유유상종의 대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큰 기세가 하나의 그 유일한 이 조합을 이루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병자년에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인연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그 인연을 이루는 그 근본 원리가 유유상종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은 글자끼리의 어떠한 결합의 그러한 논리가 아닙니다. 이 우주라는 이 거대한 공간은 힘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이 기세라고 하는 이 관점이 인연을 이루기도 하고 이루었던 인연을 띄워놓기도 하고 또 애초부터 두 개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만났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그러한 굴곡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주를 해석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두어야 될 그 조건은 바로 기세의 강약이다. 그에 대한 메커니즘이다. 연결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연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